이번 시간에는 소벨 테스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벨 테스트를 직접 계산해 볼 거고요. 분석을 하시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벨 테스트란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만 있으면 소벨 테스트를 이용해서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 또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계수를 각각 구해줍니다. 그리고 소벨 테스트 계산기에 해당 값들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SS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비표준화 계수는 0.323, 그리고 표준 오차는 0.059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계수를 보면 비표준화 계수는 0.333, 표준 오차는 0.05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을 소벨 테스트 계산기에 넣어서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구글에 소벨 테스트 계산기를 검색해서 아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만든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벨 테스트 말고 다른 여러 논문 통계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 보시면서 좀 필요한 기능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소벨 테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보시면 경로 A와 경로 B가 있죠. 이 경로 A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를 의미하고요. 경로 B는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의 회귀계수가 0.323이었죠. 그래서 0.323과 그 표준 오차인 0.059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계수는 0.333, 표준 오차 0.057이네요. 네, 이 값들을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소벨 테스트 계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들어가는 값은 Z값과 P값입니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해 줍니다. 논문에 기재를 할 때는 Z값은 3.99, P값은 0.001보다 작게 나타나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소벨 테스트를 분석할 때 질문 두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계수를 넣을 때 표준화 계수를 넣으면 틀린 건지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귀 계수를 넣을 때는 그 비표준화 계수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표준 오차가 비표준화 계수에 대한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표준화 계수를 넣어버리면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꼭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논문을 보면 소벨 테스트 결과만 기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을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 결과도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결과가 다를 때는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소벨 테스트의 경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지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간접 효과를 유의하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트스트래핑은 이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소벨 테스트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따라서 두 분석의 결과가 갈리게 되면 프로세스 매크로 같은 어떤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